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에게 이 주주로서의 유한 책임을 넘어서 이제 이 책임 경영과 이 도덕적 잣대까지 들여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이 사모펀드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국내에 이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일단 20년대로 이제 좀 흘러가 봐야 할 텐데요. 이제 국내에 첫 도입됐던 해가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약정액이 총 4천억 원 규모였고요. 또 두 개의 펀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이제 MBK 파트너스, IMM-PE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 1세대 토종 사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죠. 현재 사모펀드 약정액은 136조 원이고요. 펀드 수는 1,100여개입니다. 약 20여 년간 약정액과 펀드 수가 연평균 각각 20% 이상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사모펀드사별 약정액 규모를 보면은 1세대 펀드의 약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행컴퍼니와 MBK 파트너스가 각각 10조 원을 기록해서 1,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인베스트먼트, IMM,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이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행보를 놓고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좀 일고 있죠. 네, 좀 어느 정도 나온 이야기이긴 하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에 경영 실패로 기업 회생 절차를 이제 밟으면서 좀 논란이 불거졌죠. 관련 인수 과정을 보면요,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쓴 자금이 약 7조 원입니다. 이 중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2조 7천억 원을 조달했죠. 문제는 인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인수 부담을 떠넘기고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소위 나몰라라 했다는 점이죠. 결국 경영 실패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의 전략적 투자자와 유사하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행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우선 시장에 알려져 있는 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래의 속성을 보면은 적정한 가격에 기업을 인수하고 구조조정과 신사업 확장 등을 통해서 기업에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죠, 사모펀드가요.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새 인수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규제론이 부상하고 있죠. 또 고수익 추구에서 비롯한 단기 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견제한다는 면목에서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해서 여러 장점과 부작용이 있어서 연구 용역에 발주했고 이를 기초로 금융위원회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는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선 기업 인수 후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차입 경영에 대해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MBK도 결국에는 이제 홈플러스를 키워서 비싸게 이제 팔려다 실패를 한 건데 실패한 M&A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 이게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사모펀드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체적이었습니다. 네. 기업 인수에 따른 수익과 함께서 리스크 또한 감소하는 것도 사모펀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섣부른 규제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간 산업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요. 크게는 자본시장 위축을 또 불러올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사모펀드로 인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사모펀드 전체가 아닌 개별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